대병원의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엽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관리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로 미뤄지던 여수 신북항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2,800억 원이 투자돼 180여 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9년에 완공됩니다. 광양 지역 오지마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가 운행됩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5개 마을이 사업 대상입니다. 대형 화물차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 치매 유병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치매 노인 관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치매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1%인 3만 3천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치매 노인 수는 57%인 1만 9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지 재활과 간병 등의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와 예방을 담당하는 광역치매센터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설치되는 광역치매센터는 암센터 1층에 660제곱미터 규모로 갖춰집니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광역치매센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교육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치매 상담과 요양 기술을 지원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을 수행합니다. 치매 진료보다는 치매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지역사회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광역치매센터.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관리와 예방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그동안 예산 증액 문제로 공사가 미뤄졌던 여수 신북항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신항의 대체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여수 신북항 사업의 사업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오는 15일부터 예비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88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방파제 1.36km와 계류시설 1.2km 등 모두 182척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의 오지마을에도 100원 택시가 운행됩니다. 광양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버스가 닿는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5개 읍면 11개 마을이며 이 가운데 올해 시범으로 광양읍 무선마을 등 5개 마을이 우선 선정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 한 번쯤 하게 되는데요. 최근 광양에서는 화물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한 여성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화물차 사고로 전남 지역에서만 매년 3,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꿉시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흰색 경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순식간에 달려와 운전석 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의 빠른 속도에 경차는 힘없이 수십 미터를 밀려갑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61살 이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촬영을 갖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같은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들의 위험천만한 운전은 여전합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고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커브길을 질주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갔다 오면 한 발 더 하는 거죠. 빨리 가다 보니까 이 상색불 보고 제동해봐야 늦어요. 문제는 이 같은 화물차들의 난폭 불법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평균 6명. 승용차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됩니다. 사실 화물 차량은요, 일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량의 무게 때문에 정지거리가 상당히 길죠. 안전의식 그리고 문제인식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 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교통사고는 승용차 사고에 이어 가장 많은 2천여 건. 이로 인해 매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이 같은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위험한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산단 업체들의 신규 공장 용지 확보를 위한 녹지 해제를 두고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 산단 업체들의 설비 투자와 공장 용지난 해소를 위해 산단 내 66만 제곱미터 녹지 지역을 일반 공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단 주변 주삼동과 삼일동 주민들은 공장 확장을 위해 녹지를 훼손한다면 유독물질의 완충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여수 지역 유람선의 야간 운항이 한시적으로 허가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여수 돌산과 오동도를 오가는 754톤급 유람선 이사부 크루즈호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야간 운항을 허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야간 운항을 위해 항해사와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서 일반 학생이 특수학급에 배치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는 학교 측 해명과 달리 특수학급 유지를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의 한 중학교에 설치된 학습 도움실입니다. 정신, 지체장애아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설치된 학급입니다. 교원 수급 문제 등으로 장애 학생이 3명 이상이 있을 경우 특수학급이 편성됩니다. 예산과 인력 수급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초중은 3명에서 6명, 고등학교는 3명에서 7명 한 학급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특수학급이 있었던 이 중학교는 학생 1명이 졸업하면서 추가 인원이 없으면 학급이 해체돼야 할 상황. 학교 측은 김모군을 특수학급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선도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련의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학생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보는 것도 어쩌겠느냐라고 생각. 하지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흡연과 절도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학급에 편성하는 것은 특수교육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학급수 부족으로 교감 자리마저 없어질 상황에 처하자 특수학급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학급이 되어야만 교감선생님 배치가 되고 그래서 특수학급을 한 학급 더 배치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밟지 않았나 하는 항의와 민원이 이어지자 김구는 뒤늦게 일반 학급으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강진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서 등 모든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뒤늦게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뷰티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순천만 정원 잔디마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뷰티 페스티벌은 뷰티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뷰티 경연을 포함해 특수 분장쇼 등 뷰티 예술 공연과 뷰티 관련 웰빙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뷰티 산업 박람회로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베르살리스사와 신규 투자 협약을 맺고 여수산단에 1,500억 원 규모의 합성 고무 생산 공장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베르살리스사는 여수산단 롯데케미칼과 공동 투자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연 5만 톤 생산 규모의 친환경 합성 고무 제품 공장을 설립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5월 한 달을 네팔 대지진 피해 국민 돕기 집중 모금 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시 행복 돌봄과의 접수처를 마련해 관내 기관 단체나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에 앞서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공무원들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 사회봉사단은 오는 15일까지 연등동 소나무 노인 요양시설과 신명사랑채 등 지역 노인 복지시설을 돌며 세탁기와 에어컨,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부터 5년째 노인복지시설 후원 사업을 펼쳐 지금까지 18개 시설에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왔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소속 프렌즈 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광양시 광영동 24살 동티번 씨 등 2명의 친정 부모를 초청해 건강검진과 가족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등 가족 간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프렌즈 봉사단은 지난 2003년 발족해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우수 다문화 가정 제주 여행 지원, 친정부모 한국 초청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업주 34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원하는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 가락 공판장은 오늘 광양시 농협 광양시지부와 함께 빚그린 광양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광양매실 1,200톤을 구매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매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도매 시장인 가락 공판장과 출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광양매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 청암대 총동창회가 강명훈 총장과 대학 이사진들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암대 총동창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노력에도 파행적인 인사와 학사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총장과 이사진들의 퇴진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동창회는 또 교육부가 청암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관선 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 관내 상당수 시설물들이 보수 보강 또는 정밀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